근데 요 뒤에 했던 게 더 예술이었어요. 아, 이거보다 더 예술이에요. 아, 요거까지는 이제 뭐 워밍업? 정품과 짝퉁 스타일 정도 차이가 나게. 네,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제가 건물을 수십 개, 뭐 20개 넘게 사고 짓고 하면서 있었던 일, 그때 6번째 얘기했었는데, 그때 6번째 살 때까지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살 때 생각하면 그날 진짜 마지막에 계약하는 날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처음부터 신경 쓰고 좀 이렇게 이거 뭔가 찝찝하거나 아니면 불편하게 했던 일 아니면 어떤 대상, 그럼 그거는 계속 그렇게 신경 쓰이고 불편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땅을 하여간 그 건물을 구옥을 사서 철거하고 짓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자녀들 셋인데 한 명은 제주도, 한 명은 외국 가 있고 한 명은 와 있고 막 이런, 그러니까 다 동의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인감증명서도 첨부돼야 되고 대리인 위임장 뭐 이런 것도 써야 되고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할 때마다 뭐 한 명씩 자기가 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이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뭔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상대하기가 좋아요. 뭐가 맞고 안 맞고를 아니까. 근데 모르면서 의심 많은 사람들 제일 상대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모르는 걸 물어보면 답을 해주잖아요. 저도 답을 해주고 부동산에서도 답을 해줘요. 근데 중요한 건 모르면서 궁금증 많고 의심 많은 사람, 그러면 답을 해주면 그건 안 믿어. 일단 전혀 관계없는 변호사한테 물어봐요. 근데 이게 변호사한테 물어본다고 해서 변호사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금도, 세법도 자기 전문 분야가 있고, 변호사도 자기가 전문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혼 전문이면 그쪽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뭐 부동산 쪽엔 모를 수 있고, 부동산 쪽에 잘 알지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거 뭐 분쟁이나 이런 건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한테 그걸 또 물어봐요. 세무도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이거 깊게 모른단 말이에요. 뭐 자영업자 상대 많이 하는 분들은 이런 쪽을 안 접해봤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 물어보고, 그럼 거기서는 그냥 이례적인 얘기, 통상적인 얘기, 이런 얘기를 해주면, 내지는 뭔가 약간이라도 여기서 의심스러운 얘기, 해결이 말끔하게 안 나게 얘기를 해주면, 그걸 또 꼬투리를 물고 확인을 하려고 하고, 그럼 여기 답을 해주면 또 안 믿고 또 의심하고 확인하고 이러면서 막 시간이 막 한정없이 가거든요. 그리고 막 계약서의 내용이 막 점점 길어져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다시 쓰게 되고, 뭐 상당히 피곤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면서 의심 많은 사람, 안 믿고 이러면 상당히 상대하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그런 사람이 거기에 5명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2사람은 만날 수가 없었어요. 이 가족 5사람이 저한테 그걸 팔고 나서 좀 경제적 상황, 그때 대출이 꽤 있었거든요. 경제적 상황이 좀 나아졌는데, 바로 그 땅에 반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1번 건물, 2번 건물이 붙어 있는 거였어요. 근데 요거를 지금 또 팔려고 해요. 상황이 또 좀 안 좋아졌는지. 부자 망하면 3대 간다고 하잖아요.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강남에 땅이랑 건물이, 땅이 많다고 했었나? 하여간 상당히 부자였대요. 제가 만난 그 할아버지가 그걸 이제 하나씩 이제 날리면서 이제 3대까지 가게 되는 거죠. 요새는 부자 망하면 3대 안 가는 것 같아요. 날릴 수 있는 게 뭐 많아가지고. 요거 옆에 있는 걸 팔고자 하는데 지금 이 5명이 의견이 안 맞아서 못 판대요. 그때 그걸 팔면서 한 명이 완전히 틀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아예 연락도 안 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게 있어야, 동의가 있어야 팔 수 있는데 지분으로 갖고 있는 거니까. 근데 한 사람이 아예 지금 뭐 연락 두절되고 있고, 그래서 못 팔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그걸 그렇게 샀어요. 근데 샀는데 사면서 불편하니까 서로 이제 감정적으로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왜 그랬냐면, 저희가 있고 부동산이 있고 또 중간에 부동산이 있고 또 중간에 부동산이 있고, 그리고 매도자예요. 매도자를 데리고 있는 부동산이 하나 있었고, 매도자와 매수자 부동산을 연결해준 부동산이 또 하나 있었고, 저희 관련된 부동산이 있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여기서 하면 누군가 한 명이 잘 그거를 순화를 해가지고 얘기를 전달해서 오면 되는데, 요 사람들이 그렇지 못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뭔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도 뭐 금액 얘기하거나 조건 얘기하는데, 당연히 이걸 해줘야 되는 건데, 늘 해주는 건데 매도자들이 그걸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들을 사실 신축하기 위해서 건물을 살 때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라서 여기서 잘 얘기를 해가지고 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생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내용들을. 그러니까 서로 기분이 나빠진 거죠. 그런 상태에서 건축을 하게 되니까, 저희가 산 땅이 있으면 그 바로 옆 땅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민원을 자기가 자기 땅 팔고
공사하는데 그 건물은 또 비어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 땅 팔고 옆에 빈 건물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민원을 넣을 정도면, 더 재밌는 건 저희 땅 옆에 그 사람들 땅이 있었고 뒤쪽에 또 붙어있는 땅이 있었는데 여긴 공터였어요. 그럼 이 건물주랑 이 사람이랑 땅 주인이랑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랑 협의를 해서 공사할 때는 뭐 예를 들어 차나 자재 이런 것들 뭐 서 있기도 하고 반입도 해야 되고 쌓아둘 공간도 있어야 되니까 요 사람이랑 얘기를 잘해서 이제 요걸 쓰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다 연락해서 못 쓰게, 바리케이트 치게, 뭐 쇠로 묶어놓고 막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방해를 당한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해를. 참 드문 일이잖아요. 자기가 자기 땅 팔았으면 상관 사람 잘 되라, 내지는 상관을 안 하거나.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못 쓰고 자기 땅 쓰게. 그리고 뭐 6개월의 주차비를 뭐 상당히 많이 요구했어요. 그래서 쓰는 동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쓰라고 하고, 비어있는 땅이었는데. 재밌죠? 세상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또 그걸 지으면서는 또 주변 민원이 또 많았어요. 그 뒤에 집에서 골목이 있고 그 앞집에서 시끄럽다고 뭐 하고 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건물 전체 수리를 해달라는 둥. 그러면서 이제 계속 민원 넣고, 그때 저희가 공사하는데 앞에쯤에 뭐 횟집 같은 게 있었어요. 배달집이었는데 거기서 배달하면서 저희가 이제 오토바이 배달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때로는 길을 막고 하긴 하지만 아예 통행이 안 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떨 때는 안 될 때도 있었죠. 그럼 돌아서 이제 보통 배달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공사차가 서서 이제 콘크리트 같은 거 붓거나 이런 거 할 때 거기에 아예 차로 세워놓고 공사 못하게, 자기들이 이제 배달하면서 불편하다, 손해를 끼쳤다, 500만 원 달라. 배달이 힘드니까 500만 원 달라고 하는 사람부터 뭐 건물 수리해달라는 사람부터 뭐 하여간 뭐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건물 지을 때 현장 소장님이 저랑 스타일이 안 맞았어요. 뭘 얘기하면 다음 주. 제가 오죽하면 그 소장님 별명 다음 주라고 했거든요. 다음 주, 다다음 주. 뭐 말하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뭐 다음 주, 뭐 지난주에 와서 얘기했는데 또 그럼 또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 얘기해서 다음 주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번 주에 얘기한 거 다음 주 가서 얘기하면 또 다음 주라고 하거든요. 많이 속이 상했죠? 근데 이게 사람을 상대해봐야 알지, 공사도 그렇고 사람과의 뭐 일과도 그렇고 첫인상이랑 맞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 잘하겠다, 이 사람 참 못하겠다. 그게 맞는 경우도 있는데, 그분은 처음에 만났을 때 듬직하고 되게 딱 잘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랑. 근데 뭐 말만 하면 자꾸 다음 주 했으니까 이게 또 내가 또 보는 걸로 100%는 아니구나.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도 저희 건축을 계속 하고 있는 현장 소장님인데, 그 소장님은 처음에 봤을 때는 좀 마르고 예 안녕하세요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공사 잘하겠나 막 불안불안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일적으로는 저랑 엄청 잘 맞아요. 이게 현장 소장님마다 특징이 있어요. 직장 생활로 생각해 볼게요. 본인 직장의 과장님이나 부장님, 중간 관리자, 아니면 뭐 사장님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들 다 스타일이 있단 말이에요. 말로만 시키는 사람들,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가 막 솔선수범해서 나서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현장 소장님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보면 맨날 깨끗해, 막 옷이. 공사장에 있는데. 그리고 항상 사무실에만 앉아있어. 맨날 가보면 항상 사무실에 있어. 공간을 그렇게 이제 사무실 공간으로 해놓거든요. 사무 공간, 그러니까 뭐 설계도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필요한 것들 갖다 놓는 공간이 있거든요. 다 어느 정도 골조가 올라가면 항상 거기에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거기 항상 없어. 항상 없고 공사하는 데서 계속 뭐 얘기하고 자기도 같이 하는 분이 있어요. 요런 분이 저는 더 맞더라고요. 요 분은, 사무실에 있는 분들은 항상 깨끗하고 공사 현장을 제대로 몰라. 그때 막 열받거든요, 저는. 왜냐면, 이거 이제 구조 보다가, 여기 구조 이거 뭐였죠? 그러면은 거기서 바로바로, 여기 구조가 뭐고, 내지는 그걸 기억을 못하면 제가 가면은 설계도를 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던가, 사무실에 있었으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거 내려가서 한번 확인해. 일단 그것도 웃기잖아요. 자기가 그 공사를 하고 있는 걸, 그거를 구조를 다 모르고 있다는 게 이게 저는 좀 그렇거든요. 저야 뭐 여러 개 하니까, 그리고 제 머릿속엔 그래도 있는데 좀 미심적인 걸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은 한 현장을 맡고 있으면 여러 개 현장들을 맡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현장 소장님들이. 그럼 바로바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내려가서 확인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는 뭐 하는 거 이게 이런 그게 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실 자기가 하는 일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건데. 근데 실질적으로 계속 뭔가 막 두드리고 뭐 하고 뭐 자기가 뭐 하면서 너 저거 뭐 해 뭐 이렇게 진두지휘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다못해 그런 분들은 공사 해보시면 맨홀 뚜껑 있잖아요. 집마다 맨홀 뚜껑 있거든요. 맨홀 뚜껑에 마지막에 바닥에 어떤 걸로 설비를 하던 간에 그 맨홀 뚜껑이 지저분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화조 뚜껑 이렇게 두꺼운 거 있잖아요. 거기에 뭐 시멘트가 좀 묻어 있다거나 색깔이 좀 그렇다거나 뭐 이런 아니면 뭐 녹이 좀 쓴다던가 그 쇠가 엄청 두껍고 무겁잖아요 그거. 근데 어떤 현장 가보면 이거 뭐 하나만 갖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보면 그래요. 거기에 시멘트가 뭔가 묻어 있어도 그냥 망치로 때리면 그거 다 깨끗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쇠솔 같은 거로 털어가지고 페인트 칠하면 깨끗해요. 물론 페인트도 나중에 벗겨지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거를 적어도 그런 콘크리트 같은 거 다 부셔서 깨끗하게 해놓을 수 있거든요. 누군가는 그렇게까지 하는데 누구는 그런 거 봐도 뭐가 뭔지 몰라. 그냥 뭐가 뭔지 모른다는 게 전혀 신경 안 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제 눈엔 보이니까 뭐 디테일한 걸 제 눈엔 보이는데 현장 소장님이 못 보고 있다는 거는 그분은 그만큼 디테일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마감의 선이 똑바로 섰는지 울었는지 벽이 울퉁불퉁한지 아닌지 유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문을 열었을 때 어디에 간섭이 생겨서 여기가 페인트가 벗겨지게 생겼는데 거기에 보강제를 댔든지 안 댔든지 이런 거 보면 저는 이걸 왜 안 해? 처음 해봐? 근데 그분은 그렇게 쭉 해온 거예요. 디테일한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한두 가지로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로 건물이 여러 건물을 해보셨으니까 건물이 완성되면 그렇게 디테일하게 신경 쓴 현장이 확실히 더 잘 나오나요? 건물 전체적으로 완성이 됐을 때. 그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좋은 곳을 가서 봤어요. 그게 식당일 때도 있고 아니면 뭐 레스토랑 뭐 이런 고급인 데도 있고 아니면 뭐 펍인 데도 있고 뭐 다양한 공간들을 우린 가보잖아요. 가서 보면 이거 신경 썼다 안 썼다 저는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 당연히 저게 저렇게 해놔야지. 요건 모양이 괜찮네? 모양 괜찮은데 마감이 어떻지? 봤는데 막 찌글찌글해. 요런 그게 없구나. 어딘가는 가보면 정말 특이한 걸 해놨어요. 그럼 특이한 거를 저는 그렇거든요. 요걸 집에 해놓으면 어떨까?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데 현장에 해보면 어떨까? 여기 문양이 너무 특이한데 이거는 되게 비싸겠다. 그러면 이렇게 비싼 거를 집에 해놓는다는 거, 상업 공간에 해놓는다는 거는 인테리어적이니까 뭐 하지만 저희가 완전 고급집을 짓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를 조금 보급형으로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건 뭘까 이런 생각하면서 보거든요. 근데 하여간 이 디테일적인 부분이 없으면 엉성한 것들이 여기저기서 보이면 전체 디테일이 떨어져 보여요. 근데 이렇게 해놓는다고 해서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그거 다 느끼지 못하거든요. 사실 잘 몰라요. 이걸 볼 줄 아는 사람만 보는 거지. 근데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시간 지나면 딱 나타나요. 자, 맨홀에 그거 예를 들어서 뭔가 지저분한 거 거기에는 계속 때가 쌓이게 돼 있어요. 지저분해져요. 그럼 그거 플러스 예를 들어서 집에 뭔가 보강이 안 됐다면 자꾸 페인트 벗겨지거나 부딪혀서 뭔가 찌그러지거나 간섭이 있어서 잘 안 된다면 점점 더 그게 불편해지게 되거든요. 시간 지나면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떨어져요. 처음에 빡세게 해놔야 제대로 해놔야 시간 지나도 그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 지날수록 점점 멍성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 신경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뭐 다음 주 소장님이랑 네 열심히 뭐 하여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다 짓고 나서도 불편하거나 제가 봤을 때 불편하게 보이거나 안 된 것들은 계속 뭔가 수정을 하게 됐었고 그때 참 신경이 많이 쓰였죠. 주위에서 하도 뭐 어쩌고저쩌고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100% 다 해결하진 않아요. 저희 건설회사에서 그런 일이 이제 접수가 돼서 여기서 최대한 해결하려고 하고 정 안 되면 저한테까지 올라오고 이런 것들 그래도 제가 일단 다 알고는 있죠. 처음에는 직접 해결한 것도 있었고 점점 그 뒤부터는 어느 정도 포맷? 노하우 이런 것들이 생기고 저희 건설회사랑 저희랑 되게 끈끈한 사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런 형태로 그런 민원들은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지었었죠. 근데 요 뒤에 했던 게 더 예술이었어요. 이거보다 더 예술이에요? 요거까지는 이제 뭐 워밍업? 그거는 처음에 살 때는 되게 시원하게 샀어요. 그때 부부셨는데 50대? 중후반? 그분들이 공무원이었나? 그분들 강북인가 어디 살았었어요. 주인분들이. 근데 그거 아내분의 어떤 주장으로 사게 된 거였어요. 건물을. 남편분이 공무원 퇴직을 했었나? 하여간 그랬는데 그 아내분이 좀 성격이 좀 시원시원하고 그분들이 산 거보다 그때 얼마였더라? 1.78배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산 가격이.
그분들 샀던 가격보다. 그리고 거기에는 20세대 정도가 세입자로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건물이랑 본인들이 사는 위치랑 좀 떨어져 있어서 이 건물을 임대 관리하던 부동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임대 관리하던 부동산이 그 집 주인이랑 끈끈했을 거 아니에요. 사이가 친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건물을 팔고자 했어요. 자기들이. 그럼 이 사람이 판다고 여기다 내놨으니까 이분들이 여기만 내놓은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내놓은 거였어요. 저희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계약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세입자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알고 있었죠. 저희가 여기를 통해서 이 건물을 안 게 아니라 저희는 애초에 여기를 통해서 알았는데 이 부동산에서는 자기들 때문에 알게 됐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이거 싸움 날 일이거든요. 저희는 안 그랬는데 실제로 그랬다면 싸움 날 일이에요. 이거를 뒷박이라고 하는데 어떤 부동산이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떤 건물이 있다고 칠게요. 건물. 이 부동산에서 이 건물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부동산 가서 이 건물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면 돼요. 근데 갑자기 제가 여기를 통해서 하지 않고 이 건물이 나왔다는 걸 아니까 다른 부동산에 얘기를 해요. 저 건물 나왔다는데 나 저거 살려고 한다. 여기서 복비 1,000만 원 달라고 하는데 나 1,000만 원 아깝고 500만 원 줄 테니까 네가 한번 연결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 이 사람을 통해서 복비 500만 원을 아껴서 이 건물을 사게 되는데 그럼 이 사람 뭐예요? 바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거 난리 나는 일이에요. 이게 뭐 전세 월세 구할 때도 마찬가지고 매매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매매 거래할 때 이렇게 되면 진짜 완전 신나겠죠? 본인이 이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부동산 거래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그게 뭐 어때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돈 뭐 500만 원 아끼는 게 이게 더 낫지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들에서는 건물을 임대 관리하면서 자기들이 전속을 받으려고 하기도 하고 나를 통해서만 이 건물을 판다 이런 거예요. 계약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내지는 집주인과 아주 친밀해지려고 하죠. 때로는 이럴 때도 있어요. 누군가가 이 건물을 이 사람을 통해서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전속을 갖고 있던 없던 집주인이랑 엄청나게 친밀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부동산 통해서 여기 접근하면 여기서는 안 한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만 통해서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즉 이 사람은 이 사람을 100% 신뢰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신뢰라는 게 어떤 분야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40억에 파시면 됩니다 했는데 여기서 연락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걸 잡으려고 41억 얘기해도 이 사람 그거 안 믿어요. 요렇게 이 사람 빼고 하는 게 이제 뒷박이라고 하는데 그런 줄 알았던 거예요. 그 부동산에서는. 근데 저희는 애초에 거기서 한 게 아니라 애초에 이쪽 부동산에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좀 이걸 하면서도 걱정됐던 게 세입자 그 내역을 잘 모르는 거예요. 집 주인도. 여기서 다 맡겨서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어쨌건 그 분을 통해서 건물을 사고 세입자 상황을 확인하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세입자가 그때 월세가 45만 원인가? 뭐 50만 원인가 그랬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근데 20개월 연체했어요. 그럼 보증금 다 까먹었죠. 40만 원에 치고 그럼 20개월이면 800이잖아요. 500만 원 까먹고 300 연체 된 상황인 사람이 또 있었고 뭐 한두 달 연체, 뭐 두세 달 연체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 한 20세대 가까이 있었는데 그럼 저희는 이제 샀으니까 그걸 이제 내보내려고 하는 거였죠. 그러면 이제 기한이 안 된 분들한테는 양해를 구하기도 하고 뭐 이사비를 주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20개월일 정도 연체한 이 사람이 상식이 있다면 이거 미안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그죠. 내가 보증금 다 까먹고 월세 연체를 지금 300 이상 했으니까 500이었나? 뭐 하여간 그 정도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집에도 잘 안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문제예요, 일단은. 상식적으로 문제잖아요. 네. 이 문제를 누가 야기했을까요? 이 관리부동산에서도 이거를 가만히 두고 있었던 거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소극적으로 대응했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세입자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몇 명이 더 그렇더라고요. 임대 관리라는 게 부동산에서 한다고 무조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더 생각나는 게 있는데 부동산에 처음 들어가 보는 분들 그리고 내가 뭔가를 발품 팔아보려고 부동산 사무실을 이제 가봐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 왠지 전문가 같고 내가 돈이 없으면 나 막 등한시 천시 멸시할 것 같고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모든 분야에는 초보가 있어요. 부동산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편의점 가면 알바 아니면 직원들 중에도 초보가 있고 오래된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거기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전지 사러 들어갔는데 내가 돈인 줄 알고 갔는데 없어서 그냥 나온다고 해서 등한시 멸시 안 하잖아요. 근데 왠지 부동산은 그럴 것 같아.
무슨 말인지 그런 아시죠? 게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 모든 분야가. 이 부동산에서 임대 관리를 여기를 똑바로 안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 남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거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크게 자기한테 득되는 게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말 맞아요. 단기적으로 보면. 이 건물의 주인은 임대 관리를 여기에 맡기고 있었어요. 연체되고 문제 있고 그런데 이 집주인이 좋아서 이 부동산에 맡겼을까요? 맡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딱히 바꾸기도 그렇고 미안하고. 사람들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돈 뭐 10만 원 빌려줬는데 한두 번 달라고 했는데 얘가 안 줘. 뭐 또 사정이 그렇대. 얘랑 불편하기 싫어서 그냥 안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그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사람 다 천차만별이니까. 빡빡하게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인간적으로 불편하기 싫어서 그거 자체를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부동산에 맡기고 있지만 이 부동산 이 관리를 못하는 거를 계속 얘기하고 해달라고 하기가 이 사람들 미안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서 다른 데로 바꾸기도 좀 이 사람들이 미안했던 거죠. 그래서 그냥 두고 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건물 주인은 이 부동산 사무실 좋았을까요? 좋고 신뢰가 있었으면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 안 해요. 물론 좋고 신뢰가 있어도 더 받기 위해서 다른 데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금액의 차이는 없었거든요. 여기가 단기적으로는 남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개떡같이 관리를 했겠죠. 20개월 연체한 게 그 말이 돼요? 보증금 다 까먹고 월세 안 내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단기간에는 남는 게 없어서 안 했지만 결국 그러한 것들이 신뢰를 깎아먹어서 이 사람이 다른 데서 계약해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그렇지만 모든 일이 단기로 끝나지는 않거든요. 여기서 관리를 소홀하게 한 거예요. 신경 덜 쓰고 야 저거 뭐 받아봤자 우리한테 뭐 크게 뭐 그거 있냐 뭐 아니면 뭐 집주인이 알아서 하겠지. 신경을 좀 더 써주고 당장 남는 게 아니라도 여기서 그 건물 5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됐거든요. 자기가 사줬으면 그 정도로 예를 들어 좀 잘 해주던가 신경을 더 써주던가 해결을 해주던가 뭐 이렇게 했으면 큰 득이 있었겠죠.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보통 오늘 내일 이번 주 길어봐야 이번 달 다음 달 1년 정도 앞을 보지만 이 사람이 보는 그 시야가 가까웠던 거죠. 짧았던 거죠. 사실은. 제 생각은 그래요. 어찌됐건 이런 세입자들이 있었어요. 여기 이제 문재인 세입자들. 세입자들이 이제 내보내면서 한 마지막에 세 팀인가? 세 집인가가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열세 20개월 연체한 이 사람이 자기가 그럼 이사 갈 테니까 이사비를 그때 1,000만 원 달랬나? 자기가 연체한 게 몇백인데 이사 나가는 대신 1,000만 원 달래요. 계약도 다 끝났고 일단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거를 명도 소송을 해서 내보낼 수 있어요. 그 사람 돈 하나도 안 주고. 근데 이제 시간이 걸리고 이왕이면 빨리 하는 게 낫겠다. 계속 신경 쓰고 있는 것보다. 그래서 그 금액을 이제 합의해서 내보냈단 말이에요. 또 한 분은 자기가 거기에 산 지가 좀 됐고 본인이랑 딸 둘이 이렇게 사니까 인당 1,000만 원씩 달라. 이사비를. 이렇게 얘기하기가 사실 상식 바뀌잖아요. 완전 상식 바뀌네요. 네, 상식 바뀌인데 이 상식 밖의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뭐지? 도대체 무슨 근거지? 이제 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줘.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뭐 딸이 어쩌고 저쩌고 뭐 직장을 여기서 가까이 다니는데 뭐 여기서 거리가 되니까 뭐 거기 집 구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니까 지금까지 싸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마움은 그건 없는 거고 물론 그 고마움은 전 주인한테 있는 거긴 해요. 근데 지금까지 잘 살았으니까 뭐 난 뭐 이사비 어느 정도 이사비 해봐야 뭐 그 100만 원, 150만 원이면 충분한 그건데 인당 1,000만 원을 줘야 된다. 그런 요구들을 해요. 제가 이전에 다른 영상 그 카카오 택시 블랙 뭐 이런 얘기하면서 진상 손님이 훨씬 적다. 뭐 일반 택시보다 거의 없다. 그러면서 그분들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돈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사람이 더 좋고 나쁘고 무조건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바사, 뭐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케바케니까. 근데 비율적으로 하면 저는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명도를 제가 여기는 보통 월세가 50만 원 정도였거든요. 강남권에서 50만 원이 월세 되게 싼 거잖아요. 월세가 낮은 집도 명도해보고 많은 집도 명도해보면 월세가 높은 집들보다 이 적은 집이 훨씬 더 이런 비율이 높아요. 이런 쪽은 오히려 이런 일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더 받으려고 신경 쓰고 뭐 하는 것보다 내일 더 열심히 한다. 내일이 더 중요한. 근데 여기서는 그거 받으면 내 인생에 아주 단비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사활을 거는 거예요. 그거 너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아님? 제가 겪은 게 그렇더라고요. 주위에서 얘기를 들어봐도.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명도를 하면서 되게 막
말도 안 되게 막 경찰 신고하고 자기들이 왜 경찰 신고를 해? 우리가 가서 막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영화 보면은 막 이렇게 깡패들이 뭐 이런 거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세상이고 그냥 말하는데도 대화를 하다가도 나 말하기 싫다고 그냥 신고하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 건물을 지으면서 또 이제 앞 건물에서 이제 민원이 아주 신났었는데 그 앞 건물에서 이제 뭐 시끄럽다 뭐 어쩌고저쩌고 민원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 사람이 앞 건물에서 식당을 했고 집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뒤로 걸어가면 자기 집이었어요. 뒷건물이. 근데 여기 걸어 내려가다가 공사 때문에 땅이 파였다. 거기서 내가 넘어져서 다쳤다. 병원비를 달라. 그 집에서 유독 뭐 땅이 조금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거를 발을 헛디뎌서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핸드폰이 깨졌다. 핸드폰 사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렇잖아요. 이거 들어보세요. 이게 말이 되나? 그러면 지나가다 핸드폰 떨어뜨리면 다 서울시나 국가에다가 다 달라고 해야죠. 맞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증명도 못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핸드폰을 바꾸고 싶었던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떨어뜨렸다는 그것도 없고 뭣도 없는데 그리고 어떻게 거기서 떨어뜨려서 꼭 깨졌을까야 싶은 거죠. 뭐 그런 뭐 재밌는 일들? 바꿔주셨어요? 그건 안 했죠. 당연히. 그거는 너무 억지잖아요. 그렇게 바꿔주면 온 가족이 한 번씩 지나가면서 다 떨어뜨리게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건물 지으면서는 또 이제 새로운 건설사랑 건축을 하면서 그때 엄청나게 기대를 제가 조금 했었거든요. 그게 왜 새로운 건설사랑 그때 했냐면 골목골목을 이제 제가 막 자주 다닐 거 아니에요. 다니다가 뭐야 이 건물 왜 이렇게 이뻐? 겉이 이쁜 거예요. 외관이. 이거 되게 디테일하고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래서 제가 그 건물 지은 건설회사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 건설회사에서 지은 건물들을 또 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이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건 너무 쌈박하다. 이거 괜찮다. 지은 데가 여러 군데 있다고 했는데 보여준 데는 많지 않았어요. 한 두세 군데만 보여주더라고요. 그때 사실 좀 의심을 했었어야 됐는데 하여간 그 이쁜 건물을 보고 저도 이렇게 해보고 싶다고 해서 거기랑 의뢰를 해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건물을 지으면서 트러블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설계랑 인테리어 이런 쪽으로 아주 전적으로 하던 거기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 중간에 그만뒀어요. 그 직원이 그만두기도 그만뒀고 그 제가 이쁘다고 생각했던 건물들을 지었던 현장 소장이 저희 현장에 온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던 계획 밖에서 뭔가 하나가 들어온 거니까 새로운 현장 소장을 채용해서 보냈는데 그 현장 소장은 집을 지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학교나 뭐 이런 것들만 지어본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처음 해보는 거죠. 여기서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냐면 누군가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칠게요.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내가 궁금한 그 분야에서 그 섹션까지 전문가인지. 예를 들면 저는 땅은 몰라요. 강남, 서초, 송파, 뭐 서울 뭐 이런 정도까지는 특히나 뭐 강남은 제가 확실히 100% 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제가 지방에 있는 땅 가지고 왈가왈부 하지 않잖아요. 몰라요. 지금부터 공부하고 찾아보면 남들보다는 좀 더 빠르게 수월하게 알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저한테 땅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가 그건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고 얘기해요. 건축이 됐건 뭐 예를 들어서 뭐 법적인 변호사가 됐건 세무가 됐건 뭐 아니 어떤 분야가 됐건 간에 그 분야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수학에도 삼각함수 있고 루트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수학 잘한다고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못하는 약한 부분이 있죠. 근데 일에 있어서는 강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몰라요. 공부는 전체적으로 잘하지만 빠지는 게 한두 개 있을 수 있지만 이 일은 반대 같아요. 제가 보면 경제에 대해서 막 다루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중에서 강한 게 하나 정도 있는 거지 모든 부분이 있긴 어렵거든요. 그 사람이 학교나 이런 것들은 지어봤는데 집은 지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한 번인가 있었던 거예요. 중간에 그 인테리어 디자인하고 이런 사람이 빠졌고 내부 구조를 한번 손보는 것까지는 같이 있다가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구조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잘 되겠다 생각했죠. 중간중간 가봤는데 좀 자꾸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알아서 다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서 한 번은 제가 이제 낮에는 일하다가 현장을 못 간 날은 가봐야 되는 시점이 있거든요. 건축을 하다 보면은 딱 요 시점에는 가서 확인해줘야 될 것들이 있어요. 되돌리기 어려운 것들이 그 시점들이 있거든요. 오늘 못 갔으니까 밤에 제가 한번 가봤단 말이에요. 밤에 딱 갔는데 뭐지 도대체?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잖아요. 4층에서 5층 올라가는데 이 천정이 머리에 달 것 같은 거예요. 그때 거푸집이 있으니까 좀 이거 떼어내더라도
떼어내고 거기에 전등 달면 이거 다 깼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거.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열이 받아가지고.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갔죠. 쫓아가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높이 이거 떼봐라. 뗄 때가 됐을 땐 거죠. 거푸집을. 뗐더니만 올라가면서 전등을 요만큼 달면 100% 머리 다 깼더라고요. 이게 지금 말이 되냐.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설계가 그렇게 됐대. 설계가 그렇게 되건 어쩌건 저쩌건 간에 현장에 사는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그걸 수정하거나 거기다 얘기를 해가지고 변경을 하거나 뭐가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멍청하게 이게 말이 되냐. 멍청하게는 처음부터는 안 했어요. 이렇게 해놓는 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자기는 뭐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길래 거기서 이제 그날 난리가 났죠. 이제 몸싸움까지 갔어요. 제가 막 난리 쳤거든요. 난리 쳤는데 잘못을 시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머리가 낮게 건축을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거기를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길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만에 하나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건 잘못됐으니까 설계사한테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뭐 나한테 얘기를 하거나 사용자가 불편할 거를 뻔히 알면서 내지는 모르고 있거나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건축을 하는 건축주들 이런 상황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다 짓고 나서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 그거 다시 다 뜯어가지고 다시 했어요. 그날 뭐 사장도 만나서 뭐 난리치고 어쩌고 예전에 제가 어떤 건물 올라갔는데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서 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복도가 이렇게 있고 문을 열 거 아니에요. 뭐 내 집이 있다고 치면 계단을 올라가서 쫙 펼쳐져야 되는데 계단을 올라가서 턱이 하나 있어서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구조를 해놨더라고요. 와 이거 잘못됐네. 그런 걸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버리면 이걸 되돌리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때 아주 그냥 난리가 나갖고 그 현장 소장이 막 자꾸 피하길래 내가 잡아 끌어가지고 막 어딜 지금 도망가냐고 지금 장난하냐고 지금 막 아주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그 뒤는 결혼하면 서로 뭐 휘어잡는다 뭐 어쩌고 그날 그러고 나서는 그 뒤부터는 그분이 좀 제 말을 잘 들어줬어요. 뭐 진행하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유하게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충 넘어갈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제가 보기와는 완전 다르거든요. 그런 건 얄짤없거든요. 완전 막 다 난리치고 막 왜냐면 이거 정상적으로 해야지 이게 상식 밖으로 나온다면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거는 좀 잘 되게 됐는데 그 뒤에 아주 또 재밌는 일들이 많았어요. 새로운 디자이너가 왔는데 그 디자이너가 자기만의 세상에 있더라고요. 왜 우리가 보면 독특한 사람들 있잖아요. 취향이나 이런 것들. 그런 특이한 컬러나 이런 것들만 좋아하는 사람 찾기 어렵거든요. 뭐 색깔 칠해놓는 게 아주 그냥 이게 보내준 샘플은 이뻤어요. 쉽게 말하면 정품과 짝퉁 스타일 정도 차이가 나게 색깔이 비슷하긴 한데 되게 촌스러운 색깔 막 칠해놓고 막 이러는 거예요. 와, 그때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다시 다 새로 칠하기도 하고 복도를 저는 그냥 편안하게 그 사람들의 감각이 이런 것 묻어서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때 진짜 그때도 신경을 좀 꽤 썼었죠. 뭐 자꾸 요구하고 뭐 이렇게 하자고 해야 그제서야 뭐 조금 대응해주는 형태? 이거 상당히 피곤한 일이거든요. 말 안 하면 가만히 있는 거. 그래서 하여간 그때도 신경이 좀 많이 쓰였었어요. 그리고 요거 몇십억짜리 건물 사거나 뭐 100억대 건물 사거나 이러면 뭔가 멋있는 사무실, 부동산 사무실도 크고 막 깔끔하고 막 넥타이 매고 뭐 이런 데서 살 것 같잖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금액이 좀 나갔는데 동네 부동산, 우리가 흔히 보는 그냥 할아버지들이 있는 그런 부동산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팩스가 한 20년 된 것 같더라고요. 제 기억이 나요. 아직도 그 되게 옛날 팩스 전화기 이렇게 붙어 있고 막 때가 꼬질꼬질 해가지고 막 그런 곳에서 가격 지금까지 샀던 것 중에 제일 큰 규모의 부동산 샀을 때가 제일 허름한 부동산에서 샀었어요. 제일 비싼 규모가.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앉을 수가 없는 정도의 자리가 적어서 실무자가 하고 전 밖에서 이렇게 서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뒤부터 있었던 일은 다음번 영상에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제가 올해 11월 이쯤 출간하는 책이 강남 꼬마빌딩 투자비법인데요. 그 책의 지금 샘플 내용을 일부 제가 추려서 샘플북으로 드리고 있거든요. 무료로. 그래서 그거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검색하시면 그 안에 다운받을 수 있는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필요하신 부분은 한번 보시면 도움될 겁니다. 이번 영상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신 부분 댓글 쓰시면 제가 그 부분은 다음번 영상에서 이어서 같은 주제로 오늘 못다한 얘기 이야기하면서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